다음은 시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순천을 위한 2020년 시정 방향에 대해 PPT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사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읍면 도구를 돌리면서 보면 상사가 제일 좀 자리가 좀 옹사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조합장님 계시는데 인사를 안 시켰네. 저 박상 저입쇼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농협 중앙회 시지부장님은 이번에 새로 승진해서 또 이성기 조합장님은 제가 간 곳마다 보고 보니까 엄청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가 순천시장으로서 정말 감동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유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4월에 재경 향후들이 1,600명이 고향을 찾아서 상사에서 많이 왔을 겁니다. 국가정원에서 이 1,600명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초겨울에 3,000여 명의 우리 순천 시민이 모여서 40여 톤의 김치를 담고 가지고 7,000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던 김장대축제야말로 우리 순천 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2월 25일 성탄절의 기적인데요. 11월 21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송광면에 어머니가 사는데요. 여동생이 장애가 있습니다. 오빠가 혼자서 이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면서 사는데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11월 21일이기 때문에 12월 25일 34일 만에 화재가 난 지 34일 만에 멋들어진 새로운 보금자리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성탄절날 그 집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 순천 시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들어진 뭔가 구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이에 또 향후들과 시민 사이에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순천 시민의 힘이고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순천시는 이런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보존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순천시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순천만 습지가 정말 대단한 것은 위대한 것은 시민이 개발로부터 막아내서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존의 가치 때문에 이제 우리 순천은 먹고 살 일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23개국 대사가 순천을 방문했는데요. 왜 왔겠습니까? 대사 한 명 초청하기도 했는데 23국 대사가 순천을 찾은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존의 가치, 순천이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보존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보러 온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에 우리 순천시가 2018년 지정됐는데요.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두바이에 가가지고 그때 말로 손을 번쩍 들고 내년에 순천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어요. 기습적으로. 회의할 때는 저요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반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나라에서 자기 도시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고자 했을 텐데
순천시장이 손을 딱 들고 기선제압 하니까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를 했을까요? 저를 보고 동의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허석이 아니고 순천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천시가 보존했던 순천만 습지의 위대함을 다른 도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순천에서 첫 번째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열려가지고 제가 초대 의장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람사르 습지도시가 늘어날수록 초대 의장 도시인 대한민국 순천이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제1회 평화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정말 상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순천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그런 단연 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거닐어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 순천만 습지, 봉천, 국가정원, 상사, 서남사, 송광사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1회 순천 평화포럼에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오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한중일 평화포럼으로 내년에는 세계 평화포럼으로 발전시켜서 순천은 세계적으로 평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이런 기초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그리고 도시재생 한마당이 우리 순천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열렸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작지만 강화도시 순천을 대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순천 역사상 최초로 1000만 관광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천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꽃보다 환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찾게끔 되고 있습니다. 나가름성이 한국 관광에 별로 도움이 됐고요. 이제 도청 제2청사가 신대에 오게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 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광양시장이 인구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빌려줘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2월 말 3월 초에 우리 순천은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로 등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존의 가치를 잘 지켜온 우리 순천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청사도 2024년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인구가 늘고 예산이 늘고 관광객이 늘고 뚜루미가 늘어나고 또 뚜루미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순천의 강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3년 정원 박람회에 이어서 2023년에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정원 박람회는 과거에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의 국가 정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정원을 도시로 확장을 해서 도시 전체에서 박람회가 열리게 할 것입니다. 또 정원이 돈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별량의 화포와 해룡의 와원이 2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120억 정도씩 이쪽에 투입이 됩니다. 해안 데크길로 5천 누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순천만 섭지로 연결을 하는 해양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들 것인데요. 해룡 와원과 화포를 잇는 전기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몰과 일출을 움직이면서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와원에는 대형 리조트, 화포에는 저층형 고품격 숙박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순천은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보존지역에다가 유네스코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때 유네스코 순천협회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순천 씨름은 남북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순천 습지라든지 서남사도 이 서남사 이미 등재가 되었고요. 나가노성과 순천만 습지를 연속 등재를 시켜서 유네스코 관광 투어를 하게끔 할 것입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로 만든다면 이제 세계를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가운데 우리 한국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일본의 기타큐슈, 중국의 양저우와 문화 교류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화포럼도 발전시켜서 정유재란의 후손도 잡고 한중일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신성포, 해룡 신성포 일대에 평화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문화도시도 지정이 되는데 조만간 홍보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균형발전 박람회에 이어서 올해 평생학습 박람회도 엄청 큰 박람회인데요.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순천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서울의 자유시민대학 학장이 제 친구인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에 계신 분들이 순천에서도 학점을 이수하고 서울에 가서도 이수하고 부산에서 이수하고 전국 어디에서든지 강좌를 듣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도 명예 학사학위, 명예 석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생태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 생태가 밥 먹여준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존의 가치가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교육의 도시 순천 에듀케이션의 E와 그리고 생태 보존해온 이 이콜로지의 E를 경제 활력 이코노미로 연결하는 3E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가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에 초융합시켜서 이 포시로 나아가겠다고 제가 지난해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순천은 과거에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지방철도청이 있었던 것이죠.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이 다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목포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으로,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으로, 익산에서 순천을 거쳐서 여수로 이게 철도 크로스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중국 횡단철도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거쳐서 유럽 특급을 타고 영국까지 여러분들은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세기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 순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내 구간을 지나는 이 경전선 일부 구간을 외곽으로 걷어내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역이 생태가 돈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고요. 연양뜰에는 자골드, 목재문화체험장, e스포츠 상설 경기장, 4차 산업혁명 박람회 등을 통해서 미래 산업 특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 원천 기술을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 연구자들이 순천에 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헬르몰츠, 폭스바겐, 서울대학교 마그네슘 연구센터, 창원의 재래연구소 마그네슘 권위자들이 순천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예산이 우리 순천에서 확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라고 엄청나게 큰 공장을 세계 최초로 운영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내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포스코에서 찝찝하죠. 그래서 20% 지분을 남겨놨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에서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그 원천 기술로 인해서
많은 마그네슘 중소기업들도 이쪽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하나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마그네슘 기업들이 순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제임스 창이라고 중국에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돈 엄청 많은 친구예요. 이 II스타라는 이 회사 가면 우리 순천시청사보다 한 최소 10배 이상 큽니다. 회사 사옥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컨텐츠 기업인 이 II스타가 우리 순천에 지사를 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제가 순천대학교에 장학금을 내야 때 낸답니다.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을 뽑아라 했더니 뽑은답니다.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순천은 중국 자본이, 중국 기업이 순천을 통해서 부산과 서울과 대전과 세종을 연계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성주에는 바르산업센터가 또 작년 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발효에 관한 기업들이 이제 성주 일대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어떤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면 성주 앞으로 발효산업센터와 자주 접촉하면 될 것입니다. 외서에는 천연물 소재 농공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외서에 몰려들게 하겠습니다. 전남도청 제2청사가 신대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가 도청이 무안으로 가가지고 상당히 서운한 게 있었잖아요. 허경만 지사 때 도청이 무안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순천으로 왔으면 어땠을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도청 제2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단지 기존에 있었던 지역 본부가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고 국 하나가 일단 더 얹어집니다. 근데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까. 국 하나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무게가 중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안에 있는 도청이 중심이라면 여기가 분사무소인데 점점 대등하게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우리가 더 무게중심이 더 나가면은 어디가 도청일까요? 순천이 도청이 될 것입니다. 이거 은밀한 작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제2청사 만들어지면 지사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여기서 근무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이틀,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그러다가 일주일에 4일 근무한 순간 주 5일이니까 3일만 근무해도 이미 무게중심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순천시가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대의 다양한 이런 시설들도 올 것이고요. 또 대형 병원과 문화시설도 올 것입니다. 오천지구에는 이 저기지에 멋들어진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쪽에 출동다리를 만들 것이고 이쪽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이 이쪽에 주차하고 와서 놀고 이쪽에 와서 출동다리 건너서 여기서 놀고 절대 소주 한 잔 걸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물다가는 자고 가는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숙박시설들도 많이 확충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생태도시를 더욱더 명성을 높이려면 플라스틱을 가급적 줄여야겠다 해서 노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순천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의 사례, 직접 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광장 토론부터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나간 면적을 개방형으로 뽑았더니 다른 시군에서 계속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 빨간 이게 보이면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 빨간 공만 보면은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비장애인은 그쪽으로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막상 가서 이걸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빨간 이 공만 봐도 저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
사이버 UD5를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순천 스타일의 신흥대회, 축구, 윷놀이 등을 역시 도움을 할 생각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기적의 도서관 등 우리 순천의 혁신 아이콘을 전국으로 펼쳐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고요. 24시간 타가서와 같은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반값 임대아파트 1000세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주택 전세자금도 지원할 것입니다. 제 공약 사업이었던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 무상 지급, 이제 올해는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무료로 주는 것이죠. 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창업 보육센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자랑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치매에 관련된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신 분들 아니면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 동고동락이라든지 최근 실범한 이 시니어 클럽 등의 이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지급이 되죠. 올해 받으실 분들은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 순천에서 농민수당을 받으실 분은 3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도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거 30만 원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9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덕이 들어가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민원도 있겠지만 농무 포장도 있고 하겠지만 이쪽 길이 좀 위험하다, 이쪽에는 차가 과속으로 다닌다,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좋겠다. 다만 엊그제 성주 가가지고 보니까 과속 방지턱을 저는 무조건 다 할지 알았더니 이 도로가 일반 도로면은 우려돼도 되는데 지방도로든지 국도 이것은 과속 방지턱을 못 내게 했답니다. 2020년 제가 지금 연초에 감기 걸려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3일 시민과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